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라는 웹툰을 그린 웹툰 그리는 공학박사 닥터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는 산부인과 전문의 엄마가 겪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공학박사 아빠의 논문 기반 육아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일상 만화인데요. 어떻게 정말 인생 역경과 수많은 고난을 마주하는가에 대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도 육아를 할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첫 임신 때 초기 유산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내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처음 그때 좀 진지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아내한테 만약에 두 번째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직접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이제 그럼 자기도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서 육아를 하기로 결심을 했죠. 이제 육아하는 아빠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흔한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육아를 할 당시에는 훨씬 더 좀 그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이제 계속 산책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약간 사연 있는 아빠처럼 보는 거예요. 아유, 저 집은 아빠 혼자 애를 키우나 보네. 그런 말들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멀쩡하게 병원에서 잘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설비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아휴게실이랑 수유실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육아휴게실 안에 뭐 전자레인지라던가, 뭐 기저귀 가리대라던가, 이런 거를 써야 하는데, 거길 못 들어가니까 이제 밖에서 아이 좀 이렇게 케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경험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한 10년 사이에 지금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좋은 개선점들이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하면서 제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동안 좀 못 이뤘던 제 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학위 과정에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대학을 다니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7시쯤 아이를 데려가면 저희 아이랑 다른 친구 하나 정도 있으니까 되게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가 이제 아빠도 중간쯤 데리러 오면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이거 하기만 마치면 훨씬 더 많이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야 양해를 구했었는데 막상 학위를 받고 나서 이후 진로를 결정하려고 보니까 저는 석유, 석탄 이런 자원 쪽 전공을 했는데 그런 관련 기업들은 좀 해외 파견을 뭔가 몇 년씩 가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선박 같은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상황이라 훨씬 더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좀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런 아이의 생활에 맞춰서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아내와 상의해서 웹툰 작가에 갑자기 도전하게 됐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진단서가 나오고 진단서를 보험사에 보내서 그 보험금이 입금이 될 때까지 저는 안 믿었거든요. 이거 뭔가 다 장난 같고 거짓말 같았는데 정말 군소리 없이 보험금이 입금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는 되게 화가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되게 좋았던 순간 뒤에는 좀 되게 큰일이 닥쳤던 적이 많거든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 발표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 소설 작가로 있을 당시에 뭐 영화화 이런 게 되고 막 일이 잘 풀린다 할 때 갑자기 영화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제가 실업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 웹툰 작가 되게 그런 확률이 정말 희박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했다 했는데 갑자기 암이고 사기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뭔가 세상이 내가 행복한 거를 바라지 않나? 나를 되게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되게 우울하고 화가 나고 이러니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는 내 작품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 싶고 어떻게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시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전에 정말 부지런히 해서 그거를 채워야겠다. 그런 실제 마감 외에도 제 안에 다른 좀 예비 마감 같은 그런 마인드가 계속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사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작업을 해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정말 자리 잡아 있어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집중력이 잘 발휘됐던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게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저는 원래는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게임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암 진단을 받은 뒤로 그런 일들은 별로 손에 잡히진 않더라고요.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많았는데 제가 당장 막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아 내가 지금 이걸 봐서 뭐 하지? 이런 느낌으로 눈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정말 그냥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작품 활동하는 시간 이거 외에 다른 일들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작품 활동에 열심히 몰두를 할 수 있었죠. 네, 그게 비결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그전까지 좀 약간 정신력 신봉주의였어요. 정신력을 극복할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부족하면 잠을 줄이면 되고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으로 버티면 된다 그런 주의였는데 한번 정말 건강이 무너지고 내 몸이 정말 무너지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결국은 일종의 배터리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훨씬 내 몸에 바람직한 거구나.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 보면 막 뛰다가 앉아서 쉬다가 막 뛰다가 앉아서 쉬다가 이런 사람은 완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페이스로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결승선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 페이스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지를 좀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뭔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뭐 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꼭 시간을 내서 운동하고 네, 그런 기본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기 전에 고위문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며느락이라는 웹툰 팬인데 수신지 작가님이 먼저 고위문 웹툰을 하고 계셔서 저희 아내가 이런 것도 있다고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줘서 참 뜻깊은 활동이고 되게 의미 있는 캠페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좋아요 누르고 그러던 차에 올림푸스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도 뭔가 살아있는 한 어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암 종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의 길고 짧음과 어떤 확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세상에는 손쓸 수 없이 삶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암이라는 거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있는 병이니까 참 그 시간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어떤 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내 몸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람찬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정말 제 몸을 한번 소중히 하고 단련해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 목표는 180도 다리 찢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몸을 잘 가꾸게 되면 나중에 바디 프로필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정말 막 무턱대고 막 몸을 키우거나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건강한 몸 이런 거를 목표로 차근차근 운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 외에 어떤 경력적으로는 과학에 관련된 소설이 나오거든요. 제 전공 분야는 어쨌거나 뭐 과학과 공학 그쪽이니까 그런 분야의 발전에도 좀 더 이바지하고 싶고요. 작품적으로도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해서 다시 많은 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작품은 메디컬 드라마를 해보고 싶어요. 그 전까지의 메디컬 드라마가 좀 어떤 의학적인 그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저는 좀 더 환자 입장에서 병과 의료 시스템 같은 거를 바라보는 내용의 메디컬 드라마를 하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문과 이런 거를 약속해 주셔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 수명이 75세 정도인데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대요. 만약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130세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암은 지금보다도 아마 훨씬 더 우리 곁에 가까이 올 겁니다. 정말 2명 중에 1명이 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현대의학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암을 극복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생존율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 완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의 생각도 암에 걸리고 막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고 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 뒤의 이야기, 암에서 회복하고 난 뒤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일, 그리고 암에 걸린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을 통해서 암환자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정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좀 컨디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직원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이후에 다시 또 여러 가지 깨달음과 이런 걸 가지고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구나,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믿고 지켜봐주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잉온.